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아자미, 한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최근에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겼다. 연식은 꽤 오래된 집이었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서 깨끗하다. 살기 좋고 딱히 불만도 없는 집인데 또야? 새벽 1시. 전에도 이 시간쯤이었나? 소란스러웠던 게 윗집에서 대체 뭘 하는 거지? 우리 건물 벽이 그렇게 얇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내는 소음은 너무 생생하게 들렸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이 건물에 학생이 이사 왔다고 했지? 혹시 걔가 밤마다 친구를 데려와서 소란을 피우나? 예! 그럼 왜 늘 새벽 1시에 저러는 거야? 시간을 정해놓고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겠지, 설마.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그럴 리가. 자자. 그날은 그냥 그대로 잠들었지만 그 뒤로도 소음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일단 난 위층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디 보자. 우리 집이 103호니까 윗집은 203호겠지? 아, 여기다. 알바 가기 싫어. 뭔가 엄청나게 피곤해 보이는 학생이 나타났네. 무슨 볼일 있어요? 네? 그게 실은 제가 이 아파트 주민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알바 가야 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공부에 동아리에 알바까지 하느라 짐 풀 시간도 없거든요. 자취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그렇게 아시고 전 가요. 잠깐만. 갔네. 뭔가 좀 예의 없는 학생이네. 그래도 일단 위층에 학생이 산다는 건 이제 알아냈어. 짐도 아직 못 풀었다고 했으니까 소음도 아마 그래서 나는 거겠지? 좀 더 살살해주면 참 좋겠는데. 다음에 또 시끄럽게 하면 한마디 하면 되지 뭐. 그날 밤 각오를 다진 그날 다시 들리는 소음. 진짜 안 되겠네. 그래, 오늘은 진짜 제대로 말해줘야지.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아래층 사람이거든요. 혹시 지금 짐 풀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스토커예요? 어디다 대고 스토커 취급을. 아니, 그쪽도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당탕탕 시끄럽게 하면서. 아니 근데 나도 최대한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들린다니까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들린다고요? 그거 뻥이죠. 뭐라고요? 저기요, 트집 잡아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면 다른 데 가서 하실래요? 난 바쁘거든요. 뭐? 말을 뭐 그따위로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나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시비 털리면 당연히 화가 나죠. 시비 턴다고요?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알겠어요. 확인해 줄게요. 네? 확인? 진짜 조심스럽게 짐을 푸는지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대체 짐을 며칠 동안 푸는 거야? 확인만 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늘 밤 안엔 다 끝내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니지, 도와주는 건 반가운 일이잖아. 저기요, 귀중품 같은 거 훔치진 마시고요. 그런 걸 왜 훔쳐? 그렇게 수면 부족이라 제정신이 아니었던 난 그 집까지 밀고 들어가게 된 것이다. 와, 금손이다. 내가 이래봬도 자취 경력이 길거든요. 짐 풀기 같은 건 시군죽 먹기죠. 그보다 짐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쪽이 이상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딱히 큰 소리는 안 나네요. 학생, 혹시 아까 짐 풀면서 춤이라도 췄어요? 춤을 왜 춰요?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을까? 소리가 나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학생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기요, 아까부터 걸리는 점이 있는데요. 뭐가요? 우리 집 아래층은 아무도 안 살걸요? 네? 아니, 내가 이사 왔을 때 집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밤에 짐 풀고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죠. 잠깐! 혹시 뭔가 심령현상 비슷한 건가? 여기 203호실 맞죠? 혹시 아자미 씨 103호에 사세요? 네.
아, 그거네.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1층이랑 2층 방 호수 위치가 달라요. 1층은 왼쪽부터, 2층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호수를 정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네, 집주인이 그랬어요. 2층에 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몰랐어. 저번에 올라왔을 때도 별 확인 안 하고 돌아왔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자미 씨네 윗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아마 옆집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옆집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전 잘 안 들리던데요. 이 아파트 옆집 소리보다 윗집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옆집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 와서 인사하려고 선물 가지고 들렀을 땐 아무도 안 나왔고 올 때마다 없네, 이 집은. 휴일엔 방에서 나오는 것도 못 봤고 밤엔 저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구나. 일단 가서 조심해달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면 앞으로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은 왜 따라와요? 아니, 이번 기회에 얼굴이라도 익혀놓으려고요. 그래요. 저기요. 죄송한데 아래층 사람이거든요. 답이 없네. 혹시 우리가 짐 푸는 사이에 잠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내가 엄청난 민폐를?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다시 와야. 지금 소리 났죠? 저기 죄송한데요. 아래층 사람이에요. 문이 안 잠겨 있네? 문 단속을 깜빡한 걸까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울음소리? 아자미 씨, 나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혹시 폭력적인 남친한테 맞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깐만요. 야, 너 뭐하는? 잠깐! 으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제발 죽게 해줘요. 아까 그 소리가 이거였어? 저기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요. 죽으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괴롭고 힘든 일 다 털어놔 볼래요? 그렇게 그녀 유즈리아 씨는 천천히 입을 떼었다. 유즈리아 씨가 다니는 회사는 악덕 기업이었고 매일 심신을 축내며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애인은 도망가고 친구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가족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고 한다. 고독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차 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늘 같은 시간대였구나.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충동적으로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유즈리아 씨는 꽤 얇은 밧줄을 썼어. 끊어질 거라는 걸 당연히 알 것 같은. 그런데도 이걸 쓴다는 건 단순히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든지 아니면 사실은 죽기 싫은 거 아니에요? 네? 유즈리아 씨, 당신은 아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현실로부터. 하지만 도망친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자취 시작해서 새로운 환경에 친구도 아직 별로 없고 그런 와중에 강의에다 알바까지 너무 정신없어서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다는 그 기분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전 그걸 짜증으로 승화시키는 타입이지만요. 그 덕분에 아까 아자미 씨랑도 한판 했어요. 그랬죠. 분명 유즈리아 씨는 이런 저보다 훨씬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까지.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이웃 모임 같은 거 안 할래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건물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이번처럼 층간소음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인연이죠. 아자미 씨. 저기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웃 모임.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로 돕는다고 해도 시간도 여유도 없는 제가 뭘 해드릴 순 없을 것 같아서. 유즈리아 씨, 저도 아카네 씨처럼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 맛집이 어딘지도 전혀 모르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르쳐 주실래요? 그럼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일 고민도 들어드리고 이직 상담도 해드릴게요. 음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죠. 유즈리아 씨,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는 지금 생각 안 해도 돼요. 서로 알아가면서 차차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자미 씨, 일단 오늘은 자요. 많이 힘들면 내일 연차 내고 병원 갈래요? 내가 같이 갈게요. 안심하세요. 유즈리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유즈리아 씨는 나중에 노이로제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일단 근로기준법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열심히 조사해서 유즈리아 씨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유즈리아 씨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 측을 고소했고 고액의 위자료와 지금까지 했던 야근 수당도 받아냈다. 지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가끔 집주인분의 소개로 알바도 하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피곤해. 알바 너무 힘들었어. 어머, 아카네, 너도 오늘 늦게까지 일했어? 네. 어? 뭐지? 이 냄새, 맛있는 냄새가. 여러분, 어서 와요. 스튜 다 됐어요. 먹을 거죠? 우와, 유즈리아 언니! 저요! 우리는 지금도 이웃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まで追い詰められて判断力も鈍っていたからこそこんな行動をとったわけですよね。とはいえ深夜にこうした物音を立てられて安眠妨害されてしまったら何の事情も知らないこちらからしたら迷惑でしかないです。楽になりたいからという一心の行動でしたが、もしかするとまだわずかでも生きていたいと思って SOS を無意識に出していたのかもしれません。だからこそこうして出会えたのもお互いが助け合えるようにとつないでくれたのかもしれません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方向に向かってよかった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